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얘기하며 방송에 나가서 이재명 대표를 흔들고 민주당을 흔들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은 민주당을 위한 길이라고 말하지만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죠. 어제 박영선 전 장관이 YTN 뉴스 라이브에 출연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새로운 미래 비전과 민주당의 모습이 형성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대로 갈 수는 없다. 사법 리스크는 예견됐던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국민 모두가 예상했던 것이다. 이것은 이것대로 한 축으로 가고 새로운 민주당의 미래 비전을 던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민주당이 가야 할 방향은 디지털 정당이다. 공천권을 당대표가 갖지 않고 국민에게 돌려주는 디지털 정당, 탈중앙화된 자율조직으로 구성된 정당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국민들이 공천하는 것이 과연 신뢰감이 가느냐의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당이 공천을 했고 그 당의 공천권을 누가 쥐느냐의 문제를 놓고 당대표 문제가 항상 논란거리가 되지 않았느냐. 민주당이 과감히 털고 공천권을 대표가 갖지 않고 국민에게 돌려주는 디지털 정당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참 말 빙빙 돌리죠. 쉽게 공천권 내려놓으라는 소리를 하면 될 걸 무슨 민주당의 미래를 팔고 디지털 정당 시스템을 도입하자고 쇼를 하는 것인지 정말 가찮습니다. 결국에는 공천권 아닙니까? 수박들이 연일 방송에 나가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운운하며 줄곧 주장하는 것 결국에는 공천권입니다. 내년 6월 이전에 개혁을 하거나 아니면 창당 논란이 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자들, 그들도 역시 공천권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국민들 보기에는 윤석열과 마찬가지로 이들 역시도 국민은 안중에도 없어 보입니다. 오로지 자기 정치, 자기 밥그릇에만 모든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말은 바로 해야지요. 대장동 의혹 그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그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다 수박계 의원들이 만들었습니다. 정 그렇게 민주당을 디지털 정당으로 국민이 뽑는 공천 시스템을 만들고 싶거든 본인들부터 앞장서서 민주당을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공천을 포기하겠다는 발언을 먼저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기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나는 차기 총선 출마 안 하겠다라고 말하는 게 우선인데 순서가 바뀐 이들의 언행에 과연 어떤 국민이 지지를 할까 싶습니다. 그래야 진정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쟤보다 잿밥에 관심이 더 많은 자들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현직 검사인 진해원 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말을 합니다. 민주주의자들과 공동체주의자들이 민주주의의 적들을 경계하고 공동체를 수호하려는 이유는 합체 리스크 때문이다. 민주주의자들과 공동체주의자들은 지금까지 땡땡 독재와의 협치 리스크로부터 위협을 받아왔고 이를 갈고 있다. 협치 리스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합체 리스크를 일으키는 땡땡땡. 나무에 곰팡이가 슬 때 낙엽만 떨어지면 다행이지만 기둥뿌리에 곰팡이 합체 리스크가 발생하면 나무가 고사한다. 합체 리스크 감추려고 땡땡이랑 짜고 사법 리스크 운운하는 거 다 안다. 땡땡땡이 본인은 냅둘 것 같죠? 수틀리면 다 똑같아집니다. 개별 합체 권유합니다. 그분은 자기보다 날씬하고 예쁜 사람만 싫어하니까 아마 사랑받으실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진해원 검사가 말하는 민주주의자들은 누구이고 공동체주의자들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합체 리스크를 감추려고 땡땡이랑 짜고 사법 리스크 운운하는 자는 과연 또 누구일까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니들이 마음먹은 대로 또 생각한 대로 그렇게 되게 당원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좌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국임당에서는 자신들이 맡고 있는 상임위원장 5곳에 차기 상임위원장을 놓고 8일 의총을 통해서 후보자를 확정한다고 합니다. 법사위에는 이미 김도읍이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갈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외통위와 국방위, 기재위, 행안위, 정보위 등이 위원장 후보를 모집했는데 이 중에서 장제원이 행안위원장으로 단독 입후보하면서
내년부터 국회가 끝나는 2024년 5월까지 행안위원장을 맡을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장제원, 어떤 자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죠. 윤핵관으로 알려진 장제원이 행안위원장을 맡겠다는 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이상민을 지키겠다는 것이죠. 윤석열이 내년 초에 일부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추진하는데 이상민이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이상민과 가겠다는 윤석열의 의중을 장제원이 국회에서 방어하겠다는 뜻이죠. 민주당이 좌고우면하면 안 되는 이유 이미 차고도 넘칩니다. 민주당이 야당이 되고 나서도 옛 여당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민생 챙기기는 열심히 하는 반면에 정부 여당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다는 비판 적지 않습니다. 지금 나라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면 윤석열이 하고픈 대로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견제하고 방어하는 일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검찰 독재 정권에 맞서 싸우는 거 힘든 일인 거 너무나도 잘 알지만 해임 건의안 같은 뻘짓 같은 것 하지 말고 좀 바로바로 탄핵하고 특검 추진하고 안 되면 장애 투쟁도 하고 뭔가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맞서 잘 싸우고 있구나 하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앞에서는 뭐라도 할 것처럼 말해놓고 뒤에서는 협치하고 양보하는 물러터진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